자, 최저생계비 추정 방식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방식이 있다. 되게 이제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이게 이제 바람직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주관적 방식은 라이덴 대학에서 이루어진 라이덴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라이덴 방식이 바로 주관적 방식이다. 주관적 방식은 쓰진 않겠습니다. 각자에게 최저생계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주관적인 답변을 듣고 그들의 실제 소득과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한 답변과의 관계를 이제 보고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이 객관적 방식은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절대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절대적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절대 빈곤선이라 하고요. 이걸 상대 빈곤선이라고도 해요. 이게 이제 후진국형이고, 이게 이제 선진국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적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대적 방식이다. 절대적 방식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실태생계비 방식. 실태생계비 방식. 이거는 이제 실제 가구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건데, 이걸 현실적 생계비라고 하죠. 현실적 생계비라고 하고요. 자, 근데 이런 방법들은 이제 측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론 생계비 방식을 많이 쓰는데, 이론 생계비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전물량,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 마켓 바스켓이라고 하는 것의 전체, 이 전체가 있는데 그러한 전체를 합산하는 거예요. 합해서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것인데, 그거를 전물량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추구했던 사람이 라운트리죠. 그래서 라운트리 방식, 그 다음에 마켓 바스켓 방식이라 합니다. MB 방식, 마켓 바스켓 방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전물량 방식이 예전에 한국이 취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이 적용한 것이 상대적 방식이라 했는데, 이게 2015년 7월부터거든요. 2015년 7월부터서 현재까지 상대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거였어요. 그 전에는 전물량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 합산하는 방식이고요. 모두 합하는 방식입니다. 모두 합하는 방식. 기초생활 필수품에 해당되는 것들을 모두 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물량이란 게 있습니다. 반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의 학자는 엥겔입니다. 엥겔 방식. 또한 오션스키 방식. 반물량 방식에 해당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 반물량 방식은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 가운데 어느 한 품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느 한 품목을 선택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해 나가는 방법이죠. 전체를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 합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 반물량이라고 한다. 자, 상대적 방식인데요. 상대적 방식은 첫 번째,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간 비교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상대적 방식이고요. 상대적 방식은 평균 소득을 대비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중위소득을 대비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중위소득을 대비로 하죠. 한국은 평균 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이 적용되고 있다. 평균 소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전체 소득을 합산을 해서 전체 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는 거고, 중위는 가운데 중자의 자리 위자거든요. 서열화를 했을 때 가운데 오는 소득, 이게 바로 이제 중위값이라고 하는 중위소득이에요. 이것이 이제 중위소득의 개념이고,
상대적 박탈감.